안녕하세요. A1 인스티튜트 안유신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서머 기간 동안에 공부를 아무래도 많이 할 수 있다 보니까 SAT 시험 준비를 그때 가장 많이 하고 8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보는 시험인 SAT, 이 시험을 가장 많은 학생들이 치르게 되는데요. 자, 지난주에 치러진 2024년 8월 SAT 시험 문제를 분석하면서 디지털 SAT 수학 문제가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SAT 준비는 ett-test.com에서 준비하세요. 오늘은 일단 수학만 분석을 한번 해볼 건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영어도 분석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대부분 느끼기에 페이퍼 시험 때보다 모듈 2 같은 경우에 수학 문제가 훨씬 더 어렵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요. 지난주 토요일 시험이 끝난 직후에 레딧에 올라온 학생들의 평가를 보더라도 Math랑 English 둘 다 해당하는 이야기인데 모듈 1은 그래도 좀 풀만했다 이러한 의견이 많았는데 모듈 2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웠다는 의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모듈 2들이 이렇게 어렵다는 의견들을 보이고 이런 거는 자꾸 비속어들을 자꾸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지우고 뭐 많이 어려웠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저희 학원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모듈 1은 굉장히 쉬웠고 모듈 2 마지막 5문제들은 다른 학생들은 많이 풀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학생들은 그렇게 풀기 어렵지 않았겠죠? 제가 이렇게 한 페이지로만 간단하게 보여드리긴 하지만 이 표 두 개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과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페이퍼 문제, 가장 최근 문제들, 그러니까 2023년부터 과거로 돌아가면서 한 1159문제 정도를 분석해 본 결과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제가 나눈 기준으로 챕터 1부터 14까지가 이렇게 나열되어 있고 이걸 전부 다 더하면 1159문제가 나오겠죠. 그런데 이것을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걸 전부 다 더해도 1159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면 요즘엔 전혀 나오지 않는 문제 5문제를 제가 그냥 빼버렸기 때문에 그 5문제까지 합치면 1159문제가 되는 것이라서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아무튼 그렇게 되어 있고 챕터마다 나오는 퍼센티지를 한번 살펴보면은 제가 요즘 기준으로 놨었기 때문에 예전에 저희 교재는 챕터 4하고 5가 합쳐져 있었기 때문에 요즘 챕터 기준으로 이제 나타내 보니까 챕터 4하고 5를 이렇게 합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합쳐서 뭐 14.24% 그래서 챕터 4, 5에서 이렇게 많은 퍼센티지가 나오는데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당연히 챕터 1이에요. 챕터별로 어떤 주제인지는 제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 챕터 1에서는 이렇게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면서 문제가 나왔고 그리고 챕터 4, 5가 14.24%로 두 번째로 많은 분량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되고 있고 그리고 챕터 7 14.06% 이런 식으로 이 세 개의 그 대주제 챕터에 대해서 가장 많은 문제가 나왔었는데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었냐면 현재 2024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DSAT 문제 제가 확보하고 있는 문제 총 461문제 수학 문제만 했을 때요 461문제를 다시 분석해 본 결과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말이죠. 그러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여전히 챕터 1에서 가장 많은 포션으로 문제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챕터 1이 굉장히 쉬운 주제를 다루고 있긴 하지만 문제를 굉장히 많이 변형해서 쉬운 문제 혹은 어려운 문제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 이 부분을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로 많이 나오는 문제가 챕터 변화들이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챕터 4, 5, 챕터 7이었는데 이제는 챕터 8과 챕터 10에서 많은 문제들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예전에도 조금 나왔던 챕터긴 한데 이제는 아예 안 나오는 챕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상세하게 분석을 해보면 아주 재미있는데요. 저는 오늘은 가장 많이 나오는 챕터 이 세 개의 챕터에 대해서만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것이기 때문에 챕터 1 그리고 챕터 8, 8 챕터 10 이렇게 세 가지 챕터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챕터 1 같은 경우는 Linear Equation and Function입니다. 1차 함수, 1차 방정식 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챕터 8 같은 경우는 Quadratic Function and Graph
2차 함수, 2차 방정식입니다. 그리고 챕터 10이 radical exponent, exponential function이라고도 표현될 수 있고 여러분들은 간단하게 지수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디지털 SAT로 넘어오면서 이렇게 세 가지 챕터가 가장 많이 출제되는 챕터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각 챕터별로 8월 달에 나온 시험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수학 문제에 전혀 관심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스킵하시고 맨 마지막 부분만 들어보시면 되고요.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고 싶으시면 영상을 자세히 보시면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자세히 아실 수가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기 전에 알아두셔야 될 점은 바로 지난주에 출제되었던 시험은 문제를 제가 살짝 변형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리고 실제로 시험을 본 학생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제가 하나의 버전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감안하고 설명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챕터 1 문제 하나를 이제 보여드릴 텐데 페이퍼 문제 같은 경우에 2023년 10월 문제를 가져와 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냥 라인이 이렇게 나와 있고 이 라인씩 찾아라 이러니까 그냥 뭐 점 쉽게 풀 수 있는 점 2개를 찾아가지고 풀이를 하면 비교적 간단하게 답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인데요. 그런데 이번 연도 8월, 그러니까 지난주에 진행되었던 이 시험 같은 경우에서 똑같이 챕터 1에서 문제가 나오는데, 물론 챕터 1에서 쉬운 문제들도 출제가 되긴 하지만 우리 학생들이 피드백을 준 것처럼 마지막 5문제, 22, 21, 20번, 뭐 19번, 18번 요 정도가 될 텐데요. 이 마지막 5문제 중에 이제 문제가 나오게 되면 난이도가 꽤나 어렵게 나오는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 모듈 2에서 19번 문제 같은 경우 한번 살펴보시면 이런 식으로 점들이 나와 있고 라인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라인을 찾아야 되는 것인데 정확하게 이 라인의 식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데이터셋은 P라고 하고요. 우리는 Q에 대한 그러한 라인을 찾아야 된다 해놓고선 이것보다 X 밸류에다가 다 540을 더한 밸류, 그러한 밸류들을 갖는 그런 리니어 펑션을 한번 찾아봐라 이런 문제거든요. 제가 지금 간단하게 풀 거니까 따라와 보시죠. 자, 이런 스캐터 플롯이 나와 있고 라인을 찾을 때는 점을 무시하고 라인만 보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 라인을 찾으려면 점 2개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제일 그래도 잘 알아볼 수 있는 점 2개를 한번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0에 15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써놓겠습니다. 130,15 밸류인 것 점 하나 찾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는 요 라인 위에 있는 점을 한번 잡아보고 싶은데 14.5랑 14.0 사이니까 이게 14.25가 될 텐데 그거보단 살짝 높으니까 14.3으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여는 100이랑 110 사이니까 요거는 105가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점은 105에 14.3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X 밸류에다가 각각 540씩 더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540을 더하고 여기에다가도 540을 더할게요. 그럼 이걸 더하게 되면 670,15가 나오는 거고 얘는 645,14.3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 2개를 찾았기 때문에 리니어 펑션을 찾기 위해선 먼저 슬롭을 찾아야 되는데요. 기울기요. 그거를 찾기 위해서는 이 공식에다가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슬롭을 찾아보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찾게 되면 우리 학생들이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되냐면 여기 보니까 슬롭이 이렇게 있고 아니면 1 over 131, 그러니까 131분의 1 아니면 1301분의 35 이렇게 두 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숫자랑 비슷한지 알아보려고 이걸 직접 계산기에다가 넣어봅니다. 이걸 직접 계산기에다가 계산을 해보면 0.028이 나오고요. 그리고 요거를 계산을 하게 되면 0.027 정도 나오고 이거는 계산하게 되면 0.0076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랑 가까운 게 이거기 때문에 B하고 C를 지우고 A랑 D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이건 시간을 버리는 짓이에요. 왜냐면 이렇게 해도 2개가 남으니까 어차피 여기 Y-인터셉트, 그러니까 Y 절편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런 짓을 하지 않고 이 보기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마이너스 3, 9, 18, 26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사실은 Y-인터셉트
이 y절편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실제로 풀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점 하나를 알고 슬롭을 알고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이 공식에다가 넣으면 되니까 이 공식에다 빨리 한번 넣어보면, 자, 이 점을 대입해서 여기다가 집어넣었어요. 우리가 슬롭은 여기서 구했기 때문에 이렇게 넣고 이 점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구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나와서 여기가 y-인터셉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풀어보면 마이너스 3.76이라는 밸류가 나오거든요. 그럼 나와 있는 y-인터셉트 중에서 가장 가까운 밸류는 이 값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답이 A입니다. 여러분 잠깐 보셔도 아시겠지만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문제를 풀려면 짜증나게 생겼죠? 막 숫자도 뭐 3, 2 이렇게 예쁜 숫자가 아니고 막 0점 몇 나오고 슬롭도 0.7 over 25 그러니까 25분의 0.7 이렇게 더럽게 나오고, 그리고 찾아보려면 간단하게 슬롯만 확인해서 뭐 답이 나오는 수준이 아니라 끝까지 다 구해봐야지만 답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시간이 부족했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런 거 풀려고 하면 마음이 급하니까 실수가 나오게 되고 하겠죠. 그래서 챕터 1 같은 경우는 다른 문제들도 있지만 이렇게 뒷부분에 우리 시험 말미쯤에 나오는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문제 풀기 다소 좀 짜증나게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다. 이전에는 이런 문제는 나오지 않았었다. 이렇게 파악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챕터 8에서 나오는 문제 같은 경우도 먼저 저번 주에 나온 기출 문제를 한번 살펴보면은 너 식이 이렇게 있는데 지나가는 점이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 2차 방정식의 두 개의 루트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근을 알려주고, 그리고 이 a라는 값은 1보다는 큰 인티저 이거 정수라는 소리거든요. 정수인데 그랬을 때 a 더하기 b의 밸류는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마지막 문제라서 학생들이 살짝 까다롭게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우리 학생들이 그렇게 느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이 두 개의 루트, 이 근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식을 이렇게 써주면 되거든요. a 한 다음에 하나는 x-11, 이게 11이 답이니까, 그리고 여기는 네게티브 2니까 x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럼 다시 써보면 이렇게 된단 말이죠. a 있고 x squared minus 9x minus 22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걸 다시 풀었으면 ax squared minus 9ax 마이너스 22a 이렇게 되겠죠? 그럼 원래 식이랑 비교해보면 a는 그대로 a고 b가 마이너스 9a입니다. 그래서 a는 그대로 a고 b가 마이너스 9a 이렇게 됩니다. 그랬을 때 a 플러스 b를 찾게 되면은 얘네 둘을 더하게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8a가 되겠죠? 그런데 a는 1보다 큰 인티저라고 했으니까 1, 2, 3, 4, 5, 6, 7, 8 중에 1을 빼고 2, 3, 4, 5, 6, 7, 8 이런 숫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a는 2, 3, 4 이런 거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32 이런 식으로 나와야 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기에서 플러스는 다 제거하고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6 근데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8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16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건 제가 실제 기출문제에서 숫자를 약간 바꾼 것이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 있는데 문제 풀이 방법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별로 어렵진 않은데 우리 학생들이 이런 문제를 본 적이 없다고 하면 조금 까다롭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2차 방정식 혹은 함수를 이렇게 만드는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훨씬 더 그냥 바로 간단하게 찾을 수 있게 조금 쉽게 나오는 편이었는데 디지털 SAT에서는 챕터 8 이렇게 Quadratic Equation and Function에서는 다소 어렵게 나올 수 있다는 거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챕터 10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exponential function, 지수 함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전 문제 한번 살펴보시면 2023년 6월에 나온 페이퍼에서 나오는 문제였는데 뭐 이것도 엄청 쉬운 문제는 아니었지만 글을 이렇게 읽어본 다음에 이 글에 맞게 식을 한번 찾아봐라 이런 정도의 방식으로만 나왔었는데, 그리고 물론 디지털 SAT로 변하고 나서도 이런 문제는 여전히 출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 페이퍼 때는 전혀 볼 수 없었던
문제 방식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비교를 해드리는 거고, 이전에 제가 디지털 SAT 문제 한번 이렇게 분석해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도 거의 비슷한 문제 제가 설명드렸던 거 이전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그 문제 살짝 변형해서 또 거의 똑같이 나온 겁니다. 이 영상에도 이전 영상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이전 영상 한번 가보셔서 봐보시면 이 문제랑 거의 비슷한 문제를 제가 풀이를 해드렸던 경험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푸는 거냐면, 자, 일단 x가 0보다 큰 데서 보는 건데 이 둘 중에 maximum value가 이 함수에서 이 maximum value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maximum value가 뭐로서 표현이 돼야 되냐면 constant 아니면 coefficient, constant나 coefficient로 표현이 돼야 된대요. maximum value가. 자, coefficient는 요 앞에 있는 계수가 coefficient니까 그러니까 14 이렇게만 나와야 된다는 거고, constant 같은 경우는 요 뒤에 있는 요거니까 뭐 맥시멈 밸류를 찾았더니 34 이렇게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위의 식 같은 경우는 맥시멈 밸류를 찾았더니 답이 14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답이 34 이렇게 나와야 답이 되는 거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식 같은 경우는 답이 맥시멈 밸류를 찾았더니 4 요 앞에 코에피션트 요렇게만 나와야지 답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로 맥시멈 밸류를 어떻게 찾느냐, 이거를 찾아보셔야 되는데, 이것들은 사실 숫자가 예쁘지 않아서 그렇지 엄청나게 간단한 식이거든요. 이걸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지수함수 exponential function이 1보다 큰 경우에는 증가함수니까 그래프를 살짝 유추를 해보면 일단 증가함수인데 뭐 이렇게 쭉 올라가는 그런 그래프를 갖게 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여기가 1보다 작은 숫자이기 때문에 쭉 그냥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그래프가 되는 것일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라고 했냐면 x가 0보다 큰 부분만 찾으라 그랬으니까 여기 오른쪽 부분만 보면 되는 거라서, 자, 빨간색 부분의 그래프만 보면 됩니다. 빨간색 부분의 그래프만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보시면 이렇게 첫 번째 식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이 x가 0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가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맥시멈 밸류가 엄청나게 큰 밸류에 계속 올라가면 더 맥시멈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맥시멈 밸류는 없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맥시멈 밸류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첫 번째는 답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래프 같은 경우는 쭉 이렇게 내려가고만 있으니까 여기가 최대 맥시멈 밸류가 되는 거예요. 맥시멈 밸류가 x에다가 0을 집어넣었을 때 그때 밸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서 여기에다가 0를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g of 0는 4 곱하기 0.85에다가 여기가 0이 되면 이게 1이 되는 거니까 4가 나오죠. 그러면 코에피션트 하나로만 표현이 된 것이기 때문에 답은 이렇게 B가 되면서 요거만 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푸시면 되겠죠. 이거는 지난주 시험에 21번 문제에 출제되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은 챕터에서 페이퍼 1대랑 똑같이 출제가 되긴 하지만 전혀 다른 유형의 문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텐데요. 당장 이러한 디테일한 이런 챕터들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기본서가 없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ett-test.com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시험 문제들도 푸실 수 있지만 여기 코र्स라고 있습니다. 코र्스라고 한번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4개 챕터가 구성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거랑 똑같이 14개 챕터를 이렇게 구성을 해놨고, 많이 출제되는 챕터 중에 하나인 챕터 8을 한번 보게 되면 여기를 한번 눌러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세부 단원들로 나눠져 있고 여러분들이 시험을 한번 보시면서 특정하게 틀렸던 챕터를 기준으로 그 챕터만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되는데, 제가 사실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 목적으로 이 플랫폼을 만들었다고 하면 이런 거를 전부 다 한 번에 포함시켜서 큰 금액으로 결제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을 텐데, 여러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단원을 쪼개놓고서도 이렇게 작은 단원으로도 구매를 하실 수 있게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고 나면 이 챕터 안에서도
이것은 어떤 부분의 세부 챕터에 해당하는 것이겠구나를 우리 학생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수업을 혹시 듣게 된다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소개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세세하게 공부하시길 원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 플랫폼 안에 있는 문제들보다 훨씬 더 방대한 문제들을 집어넣어서 수학 한 과목만 했을 때 약 400페이지 정도가 될 수 있게 지금 책을 만들고 있는 중이라서 올 연말에 이렇게 디지털 SAT 매스 책이 출간될 예정입니다. 혹시 내년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책으로도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SAT 준비를 본격적으로 하지 않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처음서부터 끝까지 기초부터 확인하면서 공부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데 학생에 따라서는 내가 한 바퀴 정도는 돌렸다. SAT 공부 거의 완전히 끝냈지.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험에서 2개나 3개 이상 틀리게 된다고 하면 꼭 실전 문제를 풀어본 다음에 내가 틀렸던 문제가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대주제 안에서 어떤 문제를 틀렸는지 소주제에는 어떤 것에 해당이 되는지 파악을 하신 다음에 이 소주제에 대해서 저희 플랫폼에서 이렇게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시행되는 이 10월 시험서부터도 계속 열심히 분석을 해서 자료를 만들 것이니까 다음 분석 자료도 집중해서 많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